자, 마라카노 수능 100회를 하고 난 뒤에 잠시 소강 상태가 있었죠. 그러니까 100회를 넘기고 나니까 마침 요청도 없었고 6월 모의고사를 지금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2020년 6월 영어 모의고사 31번을 요청하시네요. 아이고, 저는 이렇게 학원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문제 요청 말고는 이런 요청 제가 처음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우리 6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31번 문제를 가져왔고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선 지금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이 푸는 수특 독해 연습 미니 테스트 1에 나오는 14번 문제 있죠? 이 문제와 같이 연관을 좀 시키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31번으로 옮겨서 이야기를 좀 드리죠. 자, 보세요. 옛날 고대의 그리스라든지 인도 문명이나 황하 문명 정도 되겠죠. 자, 여기서 광대한 많은 세련된 어떤 지식들 말이에요. 수학이나 의학과 천문, 자연철학, 테크놀로지에 관련되어서 이런 걸 갖다가 생산해내시는 이런 분들을 우리는 현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현자를 갖다가 왜 과학자라고 부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관련돼서 미니 테스트에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수능 특강과 독해 연습에서 보면 드릴 말씀이 많아요. 최종 이론이라든지 과학에 관련되어서 과학이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로부터 글쎄 과학이라는 것이 정말 지녀야 하는 하나의 덕목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죠.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가 수능과 모의고사에는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미니 테스트 1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과학에 관련돼서 과학 만세, 그리고 그 과학이라는 것이 옛날에 이런 여러 가지 섬세한 지식을 만들어내신 이런 현자분들에게 과학적으로 지칭하지 못하는 이유, 그만큼 이 과학의 위대성에 관련되어서 과학을 누가 함부로 논하느냐, 이런 문장이 14번 문장이에요. 이때 이 현자들을 과학자로 부르지 못한 이유는 다른 무엇에 대한 서비스로 과학이 행해졌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현대의 이 과학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으로서 과학이 행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전 고대 시대 때의 이 여러 가지 섬세하고도 대단한 수학과 의학과 천문과 자연철학과 기술에 관련되어서 위대한 난리지를 만들어냈던 분들에게 과학자로 지칭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something else, 무언가 다른 것을 위한 서비스였다 이거죠. 그리고 그 something else라는 이야기를 이 수능에서는 기득권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여기 있죠. 통치하는 왕조에 따라서는 그 당시 소위 말하는 과학자 분들에게, 현자 분들에게 허용하는 단계가 다 달랐지만은 그래도 이 something else라는 기득권층들의 레저가 아니냐. 이거는 하나의 유형거리인데 이거는 누구의 유형거리인가 하면은 기득권층의 유형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건 너무 가지 않는다는데 이 얘기가 국정 운영에 대한 기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통치하는 왕조는 뭐예요? 그 당시 때의 기득권층들이고 기득권층들의 유희나 기득권층들의 어떤 국정 운영이라는 것을 위한 과학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결코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는 과학을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이 현재의 과학은 그 목적 그 자체의 수행과 그리고 자율성이라는 것이 마치 있는 듯 하는 것이 그 미니 테스트 1의 14번 같은데,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덕목이 그 인류의 21세기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덕목으로서, 그리고 인류를 어떻게 보면 구원이 바로 어디서 나온다? 과학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이 숭고한 하나의 덕목이 과학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과학은 그 자체로의 목적이 있고 자율성이 있도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지금도 이 과학이라는 것이 something else에 의해서 서비스되고 있지 않나요? 그 문제가 2020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31번 문제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그럼 과학을 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과학은 그럼에도 우리가 21세기뿐만 아니고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덕목은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서 무조건 믿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이게 제가 왜 맨날 과학자들이 옛날에 제사장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제사장은 뭐예요? 신에 의해서 또 다른 권력층의 이해관계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이 기득권층이 왕조라면 지금은 그 왕조를 대신하는 게 뭐예요? 자원이고 자본이죠. 그리고 그 자원과 자본을 대표하는 원 오브 댐 중에 하나가 제약회사란 말입니다. 과학이 어떤 걸 발견했다라고 그걸 읽었을 때 그 실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스스로 한번 물어보라고, 그죠? 관측이라는 것이 실험하고 있는 동안에 또는 실험 후에 일어났는지, 그리고 conclusion이, 즉 이러한 결론이라는 것이 납득할 만한 건지, 그리고 그 결과가 계속해서 다른 데서 또 똑같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이다. 과학이라는 것이 미니 테스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율성을 가지고 그 자체의 목적으로 이루기는커녕 과학이라는 것이 편견 없이 이것이 진행되었는가를 갖다가 물어봐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만큼 과학이라는 것이 이게 순수한 목적과 자율성을 가지고 편견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능은 과학 만세, 옛날 과학, 그의 과학이가 현대 과학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만큼이나 과학 그것이 과연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는 과학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옛날에는 그 기득권층의 다른 무엇이 왕조였는데 과학이라는 것이 기득권층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다면 지금 이 현대의 과학은 기득권층에 의해서 어떤 특수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No special interest에서 어떠한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바로 편견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험의 어떤 결과치에 있어서. 그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로 의학 이야기가 나오네요. 세다. 그죠? 이 의학 카르텔이나 의학의 기득권층은 함부로 건드린 게 아닌데 수능 문장은 이걸 상당히 불편하게 건드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세상을 아름답게 본다면 이런 문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 안 읽혀질 수도 있긴 하겠다. 그죠? 과학이라는 것이 옛날에도 그렇게 기득권층들의 어떤 특수한 이해관계에서 쓰여졌듯이 지금도 특수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쓰여졌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옛날에 소위 말하는 이런 특수한 이해관계가 왕조에서 지금은 자본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자본 중에 하나가 이 드러그 컴퍼니가 돈을 주게 되어서 자기의 새로운 제품이 잘 작동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하게 되면 당연히 특수한 이해관계가 연루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의 어떤 특정한 과학 관련된 또는 기술공학 관련된 과를 나와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어떤 제약회사나 아니면 특정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자기의 제품이 효과적이 있다고 하면 이익을 받게 되는데, 아니 내가 돈 받았단 말이에요. 돈 받고 난 뒤에 어떤 특정한 약에 대해서 과학적 증명을 하면 당연히 객관적일 수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인지상정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학이라는 그 자체가 정말 순수한 자율성과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실제로 과학이 요구되어지는, 그죠? 옛날에 그런 현자들조차를 과학자로 취급하지 않는, 즉 과학의 이 순수하고도 자율성인 이 엄청난 위대한 이 덕목을, 왜 그 고대에서 엄청난 발견하신 이런 현자분들도 과학자라고 끼워주지 않는 만큼의 이 과학의 이 오만함, 한편으로는 과학의 이 순수함을 강조하는데, 현재는 그럼 그 과학의 자율성과 과학의 그 순수함이 행해지냐 이거죠. 우리는 역사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되풀이하는 존재가 아니냐라고 일갈하는 대단히 깨는 이야기가 1학년 6월 모의고사 문장에 나오네요. 자, 아무튼 결론이 파지티브 하면서 베네피츠, 더 드러그 컴퍼니에게
굉장히 유리하도록 가게 되는, 그래서 항상 그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평가할 때는 혹시나 지금 존재하고 있는 어떤 편견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편견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2020년, 2021년까지 질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과학적으로 진행되었나요? 아니면 정치적 어젠다에 과학이 이용되었나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긴 하죠. 하여튼 그 수능 문장은 셉니다. 적나라합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을 냉탕, 열탕을 왔다 갔다 하죠. 중간이 없습니다. 그죠? 하여튼 징한 우리 수능 문장을 요청해 주셨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